자, 1단원입니다.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교사 김정석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선생님이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 반갑게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떤 교과서와의 순서대로 갈 건데 오늘 학습 목표예요.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볼 거고요. 여러 가지 관점이 뭐가 있냐?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의 어떤 관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사례를 통해서 그 특징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단한 특징,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은 현대 사회와 사회 현상의 특징과 여러 가지 관점의 의미와 특징 등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여러분들의 교과서 보시면 기후변화는 왜 생겼을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공익광고 포스터가 있습니다. 지금 네. 창가인데요. 창가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창문을 이렇게 여는 거죠. 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물이 차오른다.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고 지구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이 포스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남학생입니다. 관점으로 따져볼 건데요. 첫 번째는 시간적 관점으로 보고 있네요. 자, 이 기후변화는 언제부터? 산업혁명 이후에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적 관점에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문제다. 이것은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는 환경이 파괴되고 기후가 변화한 것은 인간의 무엇 때문이다? 이기심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겠죠. 자, 이제 사회적 관점입니다. 여기서 보면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어 해결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포스터의 제목 어떻게 붙이셨습니까? 선생님은 네, 이 포스터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자, 이 의미는 해수면이 상승하면 도시가 물에 잠기는 등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포스터 제목 다가올 우리의 미래, 지구가 더워지면 우리 집은 바닷속으로. 지구온난화의 피해는 끔찍합니다. 우리의 생활터전을 위협하는 지구온난화 등 이런 것 등을 제목을 붙여봤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인간 사회와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통합적으로 바라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왜 이런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자, 쉽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한자로 얘기하면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라볼 때,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A를 1시간 만났어요. 1시간. 1hour. 네, 1시간을 만났습니다. 1시간을 만났는데, 1시간 동안 이 사람이 화내는 모습만 봤어요. 그리고 C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또 1시간 또 만나요. 1시간 또 만났는데, 이 사람이 계속 웃고 있어요. 예능을 보고 웃고 있습니다. 그 장면만 보고, 이 A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B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화만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죠. C라는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A라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약간 정신병자다. 자, 1시간만 봐서 이 사람의 모든 면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이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한두 시간만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통합적으로 봐야 되듯이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도 짧게 한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를 바라볼 때는 네 가지 관점, 시간, 공간, 사회적 관점, 물리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간적 관점인데요. 자, 이 시간적 관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대적 이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대적 배경을 두고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적 관점의 특징은 오늘날 인류의 정신적, 물질적인 토대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실제로 바이러스의 역사 속에서 5년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측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이제 사람 빌 게이츠도 역시 이 바이러스가 지구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바이러스는 점점 진화를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강도는 점점 세져 왔다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와 역사의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코로나를 미리 대비하고자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 신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와닿을 만한 내용들을 이제 좀 전달해 줄 건데, 축구 전쟁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나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 상당히 치열하죠. 왜 치열하냐? 이것도 시간적인 역사를 모르면 이 치열한 축구 경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936년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스페인에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 내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합법적인 선거, 민주주의를 통해서 인민전선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 인민전선 정부를 수립했었던 지역이 바로 카탈루냐 지방, 즉 바르셀로나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정부가 교회의 특권을 박탈합니다. 토지개혁 등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가톨릭 교회, 지주, 군부, 인민정부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니까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가톨릭 교회, 지주, 군부의 지원을 받는 프랑코 장군, 즉 마드리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프랑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인민전선 정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내전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였냐면 카탈루냐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 바르셀로나인들이 많은 어떤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와 관련된 영화도 나왔고요. 작품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 다음에 카탈루냐 찬가 이런 것 등의 문학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축구를 볼 때 단순히 축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만 하시지 말고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업을 축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간적인 관점인데요. 우리 앞서 OT 시간에 말해드렸지만 이 공간적 관점은 지리와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관점의 의미를 보자면 사회 현상을 위치와 장소, 그 다음에 분포 유형, 형성 과정, 이동, 네트워크 등 공간적 맥락에서 설명하려는 시각이라는 거죠. 자, 공간적 관점의 특징입니다. 한 지역의 특성, 여러 지역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내부의 유사점, 왜 이 지역 사람들은 왜 이 사투리를 쓸까? 그리고 왜 이 농산물을 먹으면서 살아갈까? 그리고 차이점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각 지역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 변화를 살펴보는 데도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 자연환경과 전통과학이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네덜란드의 자연환경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네덜란드 하면 뭐죠, 여러분들? 풍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신발 남학신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주 신고 다닙니다. 선생님도 지금 신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광고는 아닌데 크록스. 자, 이 신발을 뭐라고 부르냐? 크로그라고 부릅니다. 크로그. 자, 이 두 풍차와 크로그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상당히 재밌는데. 자, 이 풍차의 여러분들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덜란드는요, 여러분들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지대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 이 풍차를 만듭니다. 이 풍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여기 있는 물을 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이 대륙 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슬리퍼 신고 다니다가 물 들어오면 어때요? 발이 굉장히 찝찝하고 불편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의 어떤 전통 신발이 만들어집니다. 클로그라는 전통 신발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설명이 들어있죠? 책 보시면 바닷물을 뚝밖으로 퍼내기 위해 큰 날개를 단 풍차를 세운다. 그리고요, 네덜란드는 기후가 습해서 질퍽질퍽한 길이 많기 때문에 클로그를 신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네덜란드의 이런 전통 신발이 상업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나? 자, 이제 사회적 관점으로 가도록 할게요. 사회적 관점? 특정한 사회 현상을 사회의 제도, 그 다음에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건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회 제도, 쉽게 얘기해 봅시다. 사회 제도 중에서 가장 흔한 제도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교육제도가 있겠죠. 교육제도.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기 중요한 거, 여기 별표를 좀 쳐보시면 될 건데 공식화된 절차라는 거예요. 공식화되었고 제도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공식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화된 절차, 여러분들의 수업 일수,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은 언제 봐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공식화된 절차가 사회 제도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들의 조직적인 총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복도에 선생님 지나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인사를 합니다. 그 상호작용이 지속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배움의 과정, 배움의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그렇죠. 작은 규모의 학교에서부터 큰 규모의 학교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얘기를 하자면, 서당 같은 곳이 생겼다면, 서당의 규모보다 좀 더 커진 그런 공교육이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회적 관계들을 나열하는 총체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조는요, 좀 더 공식화되고 명문화되어 있는 사회 제도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는 뭐냐? 즉, 공식화된 절차이냐, 아니면 관계들의 총체만 망라한 거냐,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사회적 관점의 특징. 개인이 속한 사회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사고방식, 그 다음에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 배경을 이해하고 그 현상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나는 너무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행동은 그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은 이 사회 구조로부터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주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지금 말이라든지 말투, 그 다음에 우더른에게 공경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 개인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누굽니까? 부모님,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영향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우더른에게 인사하고 우더른에게 높임말을 쓰는 이런 방식은 사회적인 구조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관계의 총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선 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현상이 발생한 원인,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넘어가서 사회적 관점에서 본 은어 문화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본시 수업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윤리적 관점인데요. 윤리라는 것은 인간의 욕구, 그 내면의 양심, 이런 것들 기준으로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평가를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규범을 적용할지 그에 대한 초점을 두고 사회현상을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윤리적 관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사회 제도나 구조의 변화 또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의해 달라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높임말 쓰나요? 없죠. 쓰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높임말이에요. 미국에서 높임말 없기 때문에 높임말을 쓸 필요도 없고 반말을 한다고 해서 버릇없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자, 반말도 없겠죠. 자, 높임말도 없겠고. 자, 두 번째, 양심에 기초한 윤리적 관점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재밌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과 우리나라는 서로 다르다고 얘기는 했지만, 네, 어느 나라를 가든 장래 문화는 존재하고 결혼 문화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규범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특수성이냐 보편성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윤리적 관점 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탐구해야 될 활동인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세 가지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자, 다수가 있을 때 A는 운전자를 보호하지 않고 운전자가 벽에 박도록 프로그래밍화 시킨다. 혹은 여기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다치는 경우. 자,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치워야 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선택의 문제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A, B, C 중에서 한번 골라 보셔야 되는데, 돌발 상황에서 차량 탑승자와 보행자 중 누구를 보호하도록 설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답을 한번 달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윤리적 쟁점 어떤 게 있을까? 자, 작동 오류로 사고를 낸 경우, 인간이 직접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같아야 할까? 달라야 할까? 논의가 돼야 되고요. 자, 자율주행 자동 프로그램이 내장된 자동차를 구매한 운행한 탑승자와 프로그램을 만든 기업 중 누구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는 거. 즉, 탑승자, 프로그램을 만든 기업 중에서 책임의 소재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 왔네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엘 클라시코가 인기 있는 이유를 시대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어떤 관점이죠, 여러분들? 네, 그렇죠. 잘 얘기했습니다. 시간적 관점입니다. 두 번째, 특정한 사회 현상을 사회 제도 및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 뭐였습니까? 어떤적 관점? 그렇죠. 사회적 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3번에 1번 갈게요. 복잡한 현대사회 현상, OX 퀴즈. 복잡한 현대사회 현상을 하나의 관점으로만 설명하는 것을 통합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떻습니까? X죠. 하나의 관점이 아니죠. 네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시간,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 있었고요. 두 번째, 공간적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 정답이었죠. 세 번째, 인간의 욕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규범이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동그라미죠. 그렇죠.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 규범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반대의 관점은 아니지만 또 다른 관점인 윤리의 보편성에 대해서도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마침 종이 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첫 번째 수업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